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이제 그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클래스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그 IP 주소들을 한 개 한 개씩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가 인터넷에 가입했다 하면 그 연결한 새로운 조직에 한 뭉탱이를 준단 말이죠. 근데 그 묶음의 크기가 이제 그 조직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세 등급이 있었는데 세 그 크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클래스 A, B, C라고 불렀고, 그 주소들이 할당되는 IP 주소 공간상의 위치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클래스 A는 앞쪽의 반 중에서 줬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B는 나머지 반의 위쪽 반에서, 또 클래스 C는 그 나머지 반의 또 위쪽 반, 이런 식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주소들의 그 숫자만 봐도 이것이 클래스 A냐 B냐 C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클래스 A는 첫 번째 비트가 무조건 0으로 시작하면 클래스 A입니다. 그다음에 클래스 B는 첫 두 비트가 1, 0이면 클래스 B가 되고요. 클래스 C는 첫 세 비트가 1, 1, 0이면 클래스 C가 됩니다. 나머지 클래스 D와 E는 좀 특별한 주소들인데, 클래스 D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멀티캐스트용 주소였고요. 클래스 E는 아예 나중을 위해서 그냥 남겨놓은 reserved 공간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를 표기함에 있어서 IPv4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에서의 IP 주소는 dotted decimal notation, 다시 말하면 이제 점이 찍힌 10진수 표기법으로 1바이트씩 끊어서 10진수로 8비트씩 읽어내는 것이 이제 사람들을 위한 거죠. 기계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는 그걸 쓰는데 32비트의 바이너리 값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IPv6 주소 같은 경우에는 그 콜론이 찍힌, 즉 땡땡이 찍힌 16진수 표기법, 즉 콜론 헥사데시말 노테이션을 쓴다고 했고,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 쓰는 방법으로서 몇 가지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리딩 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 2바이트씩 끊어서 쓰고 그 다음에 콜론을 찍고 또 2바이트씩 읽어 쓰고 콜론 찍고 하는 식으로 가는데, 그 2바이트씩 읽은, 즉 네 니블이라고 하면 여기서 4비트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니블을 헥사데시말로 4개의 숫자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 4개의 니블 중에 만약에 0들이 앞쪽에 나오게 되면 그 0들은 1개가 되건 2개가 되건 3개가 되건 안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예 4개가 다, 4개의 니블이 전부가 다 헥사데시말로 0인 경우에는 아예 그냥 땡땡만 찍고 끝나버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0들만 잔뜩 있는 블락들이 연속인 경우에는 아예 걔네들 모두를 다 합쳐갖고 그냥 이걸로 표시할 수는 있었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줄여 쓰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오면 0들을 줄이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 군데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한 군데만. 그러니까 이제 주소가 이렇게 숫자가 0이 아닌 숫자가 나가다가 0들이 쭉 나오고, 그죠? 0000 뭐 0000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리고서 또 어떤 또 0 아닌 숫자가 나오고 다시 0000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온 경우에, 예를 들면 이것도 줄여서 이렇게 표현해 버리고 여기도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이 전체가 128비트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몇 비트였는지, 원래 이게 몇 비트인지 혼란스럽죠. 그렇죠? 거꾸로였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사실 8비트 0이었고 8개의 니블이 전부 다 0이고 여기가 4개의 니블만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는 축약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 축약하고 싶으면 한 군데만 해라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게 주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0들이 연속해서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모든 128비트가 0이면
이렇게 끝나는 거죠. 맨 마지막 비트 하나만 1이다.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뭐가 같다냐면 이렇게 하고 0001과 같죠. 근데 요것도 또 리딩 제로들이니까 그마저도 생략해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기법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얘기한 게 이제 서브네팅이었는데 정말 듣기 괴롭죠. 이 자기 관리도 실력이라고 박진영이 그랬는데 제가 실력이 없나 봐요. 근데 지금 목소리는 공기 반 소리 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서브네팅이 뭐냐라고 하는 걸 갖다 설명할 때 서브네팅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 주소를 아까 클래스 A, B, C 이렇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클래스 A인 경우에는 32비트가 8비트 잘라 표현한다 그러면 클래스 A인 경우에는요. 여기가 네트워크 주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딱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 내가 뭐 MIT라는 학교다 그러면 MIT가 이전에 클래스 A를 받아갔거든요. 이런 거. 그러면 이 MIT 번호가 있을 거예요. 이거가 있고 나머지가 이제 뭐 어떤 부분이 되냐면 호스트 부분이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MIT에 있는 친구한테 이메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MIT까지 가요. 그때까지는 뭐만 본다고 그랬어요? 네트워크 번호만 본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편지 쓰는 예까지 들어가면서 네트워크 번호만 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MIT 정문까지 딱 가면 이 네트워크 번호의 역할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호스트 번호를 가지고 이제 정말로 여러분의 친구의 그 컴퓨터를 찾아갈 건데요. 그 정문에서 찾아갈 때 이 호스트가 지금 24비트가 되잖아요. 호스트 번호가. 저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라우팅 테이블이 너무 커진다고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봤죠? 왜 기둥에 뭐 이렇게 그냥 멋으로 가끔 이런 게 이렇게 화살표 같은 거 이렇게 돼 있고 남극 3,200km, 뭐 부에노스아이레스 2,500km, 뉴욕 얼마 이렇게 돼 있죠. 뭐 그런 거 기둥 팻말 기둥 본 적 있잖아요. 사진에서라도 그죠? 근데 비유하자면 이런 건 뭐냐면 이 화살표가 최대 이론적으로 2의 24승계가 있는 거예요. 이 말뚝 하나에 상상이 돼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이 비트들로 지목될 수 있는 호스트 하나하나마다 라우팅 테이블에 엔트리 하나하나 다 넣어줘야 돼요. 엄청나죠.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에 패킷이 왔는데 여기 정보전산체 게이트웨이에 딱 도착했어요. 했는데 그 라우터가 딱 봤을 때 163.152. 얼마 그러면 이제 그 163.152 우리는 이제 그 네트워크 주소가 그러면 이제 B 클래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16비트가 되고 나서 여기 16비트가 있는데 최대 6만 한 5천여 개의 IP 주소가 따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고대 안에 뭐 6만 5천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만 개쯤 있다고 칩시다. 컴퓨터가. 그러면 거기서 3만 개짜리 테이블을 놓고 뒤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해야 돼요. 3만 개의 테이블이요. 여러분들 어디 레스토랑에 친구랑 갔는데 딱 문에 도착했는데 예약을 하고 갔어요. 근데 딱 문에 들어갔더니 예약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한 3만 개쯤 예약 테이블이 있으면 찾는데 시간 다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밥도 못 먹고.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구조를 조금 고쳤죠. 그래서 호스트 부분에 해당하는 비트들 중에 일부를 뭐로 쓰기로 했냐면 이제 네트는 아니고 네트는 이미 나왔으니까 네트의 서브인 서브넷 번호로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대 같은 경우는 뒤에 8비트를 서브넷 번호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8비트를 호스트 번호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전산체 이 번호 163.152를 가지고 고대까지 찾아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뭘 보겠어요? 이걸 다 보지 않고 요것만 또 봅니다. 요것만. 저 번호를 보면 이제 몇 번 서브넷이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서울시에 뭐 2345만 2422번지 이런 게 아니고 서울시 무슨 구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서브넷이. 뭐 네트워크 구라고 하면 서브넷은 동인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게이트웨이에 처음에 도착한 고대망의 첫 번째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이
최대 몇 개까지만 했으면 되겠어요? 2의 8승 엔트리 이론적으로 말했을 때 그죠? 갑자기 6만 몇천 개에서 얼마로 줄었어요?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가 200 몇십 개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핸들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6만 몇 개라도 요즘 라우터들은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만 어쨌든 메모리라든가 이 룩업의 속도라든가 하는 건 아무래도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브넷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 건물의 서브넷 번호는 161번, 161번 서브넷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8비트를 가지고 어떤 호스트라는 그 이제 정말 호스트의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서브넷을 결정하는 서브넷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면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고대에서 봤을 때 서브넷이 한 200여 개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만약에 서브넷이 더 필요하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운더리를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옮겼겠죠. 만약 서브넷은 별로 필요하지 않고 한 서브넷에 상당히 호스트들이 많다. 다시 말하면 256개 이상 한 3, 400개씩 붙어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바운더리를 왼쪽으로 옮겼겠죠. 그런데 이 바운더리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 서브넷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번호라는 개념은 있고 호스트 번호라는 개념도 있는데 서브넷이 몇 비트를 썼는지 뭐 우리 마음대로라고 하니까 정해진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뭔가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는 건데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서브넷 마스크를 가지고 간다고 그랬죠.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에서 일자로 표기된 데까지가 네트워크 및 서브넷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서브넷을 이렇게 했다면 1111111111111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번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8비트를 서브넷에서 쓰니까 1111111 추가하고 나머지는 00000000으로 되는 거겠죠. 그죠? 이거죠. 네 바이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쓸 것이고 서브넷 마스크 또한 IP 주소처럼 우리가 다티드 데시멀 노테이션으로 읽어내면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255.255.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서브넷 마스크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여기까지로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 한 비트 더 쓰기로 했다. 그러니까 서브넷이 예를 들어 256개는 부족하고 그 이상 500개 이하 512개 이하지만 256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했으면 마지막 숫자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128. 그죠? 그 말은 여기까지가 서브넷이다. 우리가 클래스 B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번호는 그 길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클래스 B면 2바이트 즉 16비트까지가 네트워크 번호예요.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클래스 A면 8비트까지가 네트워크 번호고.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세팅을 한 거거든요. 제가 이 컴퓨터 예를 들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이게 뒤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글씨가 조그만데 어쨌든 뭐 이건 어떻게 제가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이 IP 주소가 뭐로 돼 있죠? 이 기계가 163.152.161.39인데요.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나요? 서브넷 마스크라고 돼 있습니다.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255.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얘가 지금 8비트의 서브넷 마스크를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계도 자기 서브넷 마스크가 얼마의 길이를 갖고 있는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세팅을 해준 거죠. 우리가 어떤 여기 이 건물을 관리하신 분이 있겠죠, 컴퓨터.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서브네팅은 어디까지나 이제 라우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죠. 예를 들면 우편 번호 체계 뭐 이렇게 우편 번호 체계에서 뭐 서울특별시 무슨 구 무슨 동 뭐 이런 식으로 나갈 때 그것이 우체부가 편지를 들고 찾아오기에 편하게 하기 위한 어떤 구조가 되어주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책에 지금 한 40페이지 정도의 우리가 있는데요. 뭐 그 뒤에 보면 이제 Variable Length Subnet Mask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같은 조직 내에서도 얼마든지 서브넷 마스크의 길이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대라고 해서 모두가 다 8비트 서브넷 마스크를 써야만 한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원한다면 서브넷 마스크가 더 짧아질 수 있고 길어질 수 있고 위치에 따라 다 다르게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에 가면 브로드캐스트 주소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그 좀 배경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사실 이제 인터넷에서는 그 몇 개의 배달 모델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방금 얘기가 나온 브로드캐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통상 우리가 이제 1대1로 통신하죠. 여러분이 웹 서버 하나와 통신하자는 웹 브라우저는 웹 서버와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정확히 말하자면 웹 브라우저가 돌아가는 기계는 웹 서버가 돌아가는 기계와 1대1 통신하거든요. 1대1일 때 우리가 유니캐스트라고 합니다. 유니캐스트가 왜 하나를 뜻하는지는 알겠죠. 유니콘 할 때 콘이 하나 있다, 뿔이 하나 있다, 그렇죠. 유니 하나라는 뜻이죠. 1대1 통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멀티캐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개념적으로 등장하는 애니캐스트가 있고요. 이렇게 네 종류의 캐스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신이 1대1이냐 1대4냐 뭐 이런 건데 유니캐스트는 잘 알겠죠. 1대1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멀티캐스트는 우리가 클래스 A, B, C, D, E 할 때 클래스 D 공간이 멀티캐스트 용 주소다라고 하는 걸 잠깐 얘기했기 때문에 나왔었는데 이게 1대4 통신이죠. 멀티캐스트. 근데 브로드캐스트 사실 1대4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로드캐스트나 멀티캐스트나 1대4에 해당하는 건데 사실 브로드캐스트는 멀티캐스트의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대4 할 때 그 다가 정말 다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브로드캐스트입니다. 그다음에 애니캐스트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유니캐스트 주소를 쓰면서 유니캐스트 주소를 씁니다. 유니캐스트 주소를 사용하되 이 유니캐스트 주소가 사실은 한 개의 호스트의 주소가 아니라 사실 지금 제가 테크니컬리 약간 미스리딩한 말을 했어요. IP 주소는 어디에 붙죠? 호스트에 붙어요? 아니면 인터페이스에 붙어요? 인터페이스에 붙죠. 사실은 그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은 엄밀히 따지자면 어떤 컴퓨터의 IP 주소가 뭐냐라고 하는 말은 기술적으로 틀린 말인데 그래도 개념적으로는 여러분이 익숙한 말이니까 어떤 컴퓨터에 IP 주소가 붙어 있다고 할 때 그 IP 주소가 그 컴퓨터만 쓰는 게 아니고요. 다른 놈들도 또 이곳저곳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에 어떤 한 서버가 있는데 그 IP 주소가 X라는 거예요. 정말 X가 아니고 뭐 어떤 숫자 1, 2, 3.4, 5.5, 6.78 뭐 이런. 그런데 광주에도 그 주소를 쓴 놈이 있고 대구에도 그런 주소를 쓴 놈이 있고 부산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뭐 이렇게 해놨다. 의정부에도 있고.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뭐냐면요. 어쨌든 그 주소를 가지고 여러분이 출발하면 인터넷에서 라우팅이 어디로 데려가 주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길로 해서 데려다 주겠죠. 그 주소로 가는. 그렇죠? 먼 길로 돌리겠어요?
그 외국인 태우고 골탕 먹이는 택시 운전사들처럼 아니죠. 가장 가까운 길로 데리고 갈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한 그 주소를 가진 가장 가까운 데로 길로 해갖고.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 출발했으면 어디로 갈까요? 광주로 갈까요? 아니죠. 그 주소를 가진 서울에 있는 기계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나주에 있는 사람 광주 거기서 하면 광주로 가겠죠. 부산에서는 부산으로 갈 거고, 뭐 영천에서는 대구로 갈 거고. 그거 어디 쓰나요? 예, 그거 어디 쓰냐면요. 어떤 서버에 로드를 분산시키고 싶을 때 그런 트릭을 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DNS 서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재미있는 시스템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 IP 주소 가지고 인터넷 안 쓰죠. www 이런 거 가지고 쓰죠, 그죠? 예. 그거를 이제 IP 주소로 번역해주는 시스템인데, DNS 서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쓰는 서버예요. 모르게 자기도 쓰는 줄 모르게 쓰는 서버인데 너무나 로드가 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같은 역할을 하는 애를 각 도시마다 박아놔 놨어요. 이건 제가 상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KT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서버의 주소들이 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KT의 DNS 서버 주소 그러면 뭐 주소 하나 딱 뜨거든요. 한 개인가 두 개 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기계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각 도시마다 다 있어요. 그 주소를 가진 애들이. 이해가 가요? 조금? 예.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그 주소를 치고 그 서버를 사용하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그 있는 곳에서 가까운 서버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캐스트는 유니캐스트지만 조금 다른 맛이 있죠. 예. 그게 애니캐스트고요. 멀티캐스트와 브로드캐스트 차이는 방금 얘기했는데 이제 브로드캐스트는 모두 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IP 버전 4에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인터넷의 주소 체계에서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특이한 어떤 법칙을 가지고 쓰도록 돼 있어서 되게 구별하기 쉽습니다. 42페이지 그림 2-6에 가보면 지금 뭐 그림을 이상하게 꼬아놨는데 거기 주소가 맨 위에 있는 주소가 이제 어떤 그 호스트의 IP 주소입니다. 그래서 128.32.1.14예요. 요 클래스 뭐죠? 128.32.1.14는 클래스 B겠죠? 예, 클래스 B. 이제 클래스 B에 어떤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줄에 있는 건 complement of mask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크에 이제 그 0, 1이 뒤바뀐 모양이라는 건데 그럼 원래 이제 마스크는 서브넷 마스크인데 여기 서브넷 마스크 어떻게 되냐면 255.255.255.0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클래스 B인데 128.32가 네트워크 주소고 1번이 뭐였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서브넷 주소였어요. 서브넷 번호였어요. 그다음에 그 서브넷의 14번 호스트인데 이럴 때 이 호스트가 속해 있는 서브넷의 모든 호스트에게 다 들어라라고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호스트에만 보내고 싶지 않고 128.32.1.14가 있는 요 서브넷의 전체 누가 있든 예를 들면 지금 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컴퓨터는 163.151.161 서브넷이거든요. 그 161 서브넷에 있는 모든 친구는 다 들어라라고 내가 뭔가 메시지를 메시지 하나 보내지만 그걸 다 받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브로드캐스트를 쓰게 되는데 그때 주소를 뭐라고 쓸 거냐는 거예요. 다를 뭐로 표현할 거냐는 거예요. 다를 IP 주소로 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네트워크 주소는 그대로 적어야 될 거예요. 그죠? 네트워크 주소.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친구는 128.32라고 돼 있잖아요. 128.32. 그리고 서브넷 주소가 1이었는데 1이었고 자기 주소, 자기 번호가 호스트 번호가 14번이었거든요. 이럴 때 128.32.1 서브넷에 있는 모두라고 표현할 때는요. 인터넷에서 모두라는 주소, 브로드캐스트에 해당하는 주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그 모두에 해당하는 범위에 모두 1을 채워넣으면 돼요. 여기서는 이 모두가 모든 호스트죠. 1번 서브넷에 있는 모든 호스트. 그럼 호스트 부분에다가만 전부 다 1이라고 하는 비트를 채워넣으면 돼요. 그럼 1이라는 비트를 채워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11111111로 바꿔치면 이게 어떻게 돼요? 255가 되겠죠. 그죠? 이것이 이 네트워크의 이 서브넷의 모든 호스트여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 그 조금 다른 예를 하나 들었었는데 예를 들어 128.32가 네트워크 주소는 맞는데 이 녀석이 2.14였나요?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 서브넷 마스크를 보니까 이 서브넷 마스크가 255.228이었어요. 이게 서브넷 마스크였어요.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은 현재 얘처럼 지금 책에 나온 얘처럼 서브넷 넘버의 길이가 8비트가 아니고 9비트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호스티어라고 할 때 어디다만 이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 해당 부분에만 채워 넣으라고 했잖아요. 모든 호스트면 호스트 부분에만 모든 비트를 1로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여기는 이대로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여기가 지금 비트가 8자리가 그죠? 8자리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호스트 번호잖아요. 그죠? 호스트 번호를 그래서 거기만 다 1로 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네, 요거 이건 127번이 되죠.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서브넷 번호가 그럼 까리해지는데 이게 서브넷 번호가 뭐가 되냐면 이건 이제 비트고 이건 이제 데시말 숫자예요. 어떻게 될까요? 서브넷 번호가 원래는 이 경우에 이제 서브넷 번호가 여러분 트리키해지죠. 이때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낼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자, 서브넷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9비트로 여러분은 봐야 돼요. 서브넷 번호를요. 그러면 9비트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이었고 나머지는 0001이잖아요. 거기 0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몇 번 서브넷이에요, 사실은. 이 두 번째 서브넷. 근데 그렇다고 숫자가 여기 2가 되진 않아요. 그죠? 쓸 때는 8비트씩 끊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순서대로 말하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2번 서브넷이 되는 거죠. 2번. 두 번째 서브넷이 되는 거죠. 거기에 모든 호스트에 들으라는 이제 이렇게 127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서브넷에 해당하는 그 바이너리 디짓이지만은 어쨌든 값이 0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끊어 읽는 게 여기까지 끊어 읽어서 그렇지 실제로 모든 호스트이어 하는 것은 이 나머지 7비트에만 채워넣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예.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다시 이건 좀 헷갈리니까 원래 덜 헷갈린 대로 가서 얘기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 128.32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서브넷의 모든 호스트에 들으라 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우리가 배운 원칙대로만 따라하면 돼요. 그 해당 범위의 모든 거를 다 1로 바꾸면 되겠죠. 지금 모든 서브넷이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브넷에 해당하는 부분도 다 비트들을 뭘로 채워라? 1로 채워라. 그러면 여기 11111111 뭐예요? 25가 되겠죠. 거기에 모든 호스트라고 했으니까 또 25. 그래서 128.32.25.25면은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128.32에 있는 모든 서브넷이니까 사실 그 네트워크 내부 전체가 되겠네요. 거기에 모든 호스트한테 가야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주소를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163.152.255.25 하고서 여러분이 핑을 팡 때릴 수가 있어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근데 예전에 아주 우리가 순진했던 시절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안 통과시켜줍니다. 라우터가 맞고 딱 안 넘겨줘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지만 어쨌든 꼭 쓰자고 하면 저렇게 할 수는 있어요. 주소를. 실제로 43페이지 중간쯤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공격 방법 중에 저게 있었어요. 그 스머프 어택이라고 하는 방법이 스머프 어택. 스머프가 뭔지 알아요? 만화를 즐겨본 사람 어렸을 때 파란 꼬마 하얀 모자 쓰고 난쟁이 숲속에 살고 검은색 옷을 입은 마법사와 싸운다. 뭐였어요? 스머프죠. 스머프. 그 스머프 맞습니다. 스머프 어택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하는 걸 우리가 디렉티드 브로드캐스트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좀 아까 설명하려는데 브로드캐스트의 디렉티드 브로드캐스트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이 디렉티드 브로드캐스트 뭐냐면 딱 지목해서 쏜다는 거예요. 지목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너네 서브넷 모두 다 이렇게 딱 지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렉티드 브로드캐스트라는 걸 갖다 악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냐면 내가 어떤 사이트를 공격하고 싶어. 이제 현재는 안 통해요. 이거는 뭐 옛날에 지나간 기법이니까 여러분이 트라이 해본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호스트가 미웠어요. 그래서 163.152.161.39 이 녀석을 어떻게 좀 공격을 하고 싶어요. 그것도 남의 힘을 빌려갖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예전에는 이 주소를 자기의 주소인 양 소urce IP 주소로 넣어서 누군가에게 패킷을 하나 딱 보내는데 지난번에 잠깐 제가 핑이라는 거 한번 해본 적 있죠. 핑. 그래서 제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IP 주소를 주면 이제 걔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있어요. 근데 핑 메시지를 마치 지금 이거 빅팀이라고 합시다. 희생자. 빅팀이 보낸 것처럼 내가 위조해갖고 히히히 하면서 이제 탁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보내냐면은 이런 게 널널하게 열려 있는 그런 인터넷상에 그 허술한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걸 걸러주지 않는. 다시 말하면 정말 디렉티드 브로드캐스트를 하면 막 브로드캐스트 해주는 애가 있었어요. 128.31.1.25 탁 보내면 128.32 네트워크로 싹 가가지고 1 서브넷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착 퍼진단 말이에요. 브로드캐스트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걸 해주는 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핑이라고 하나 예를 든 응용은 뭐냐면 핑이 있으면 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패킷을 쏘면 그 모양 그대로 복사해서 나한테 복사 보내줘요. 그러면 퐁은 그 오피셜한 이름이 아니야. 이게 핑. 핑은 오피셜한 이름이야. 그러니까 핑을 하면 예를 들어 얘한테 했잖아. 이 주소를 가지고. 그러면 얘가 그 핑 패킷을 한 개지만 이 8.32.1 서브넷에서 모두 다 받게 해요. 그럼 걔네들은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응답해. 퐁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100개가 있으면 100개의 퐁이 날아와요. 어디로 갈까요? 출발지 주소가 어디로 돼 있어요? 이 불쌍한 빅팀으로 돼 있잖아요. 나는 걔는 아니야. 나는 뒤에 빠져 있죠. 그런 척하고 있죠. 그럼 내가 싹 쏘면 탕 튕겨가지고 100개가 다다다다다 그렇게 때립니다. 근데 내가 그런 허술한 네트워크를 100개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동시에 이 100개를 갖다 다다다다다 쏴요. 그러면 100개 네트워크가 100개씩 두두두두 쏘면 얘가 이제 10,000개를 맞겠죠. 그걸 내가 초당 100번을 하면은 초당 100만 개를 얻어맞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스마트 어택인데 실제로 초기에 유행했던 한 가지 기법. 그래서 이 디렉티드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한 한 가지 기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서브넷이 이제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비트가 1이고 마지막 비트가 0인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브넷 10이죠, 그러니까 그죠? 바이너리로 치자면 이제 그게 2죠. 그러니까 원래 서브넷 1번은 이제 0000001일 거고, 그죠? 예. 서브넷 2번은 뭐 10 이렇게 나갈 거니까 그렇게 치자 그럼 두 번째 거라는 거죠. 숫자에는 안 나타나지만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아주 쉽게 낼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뭘까요? 서브넷 마스크 주고서 여기 이 서브넷의 디렉티드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브로드캐스트의 디렉티드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여기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 책에는 뭐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리미티드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 리미티드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정해져 있어요. 딱 한 가지 주소, 한 개의 주소만 이 리미티드 브로드캐스트용 주소가 있는데 뭐냐면 4바이트 모두가 255입니다. 255. 그러니까 모든 비트가 1인 거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써가지고 받아라 그러고 쏘잖아요. 근데 그 쏘는 친구가 있는 서브넷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서브넷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요. 이 디렉티드 브로드캐스트는 이거는 리미티드 브로드캐스트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이거는 멀리서도 이 서브넷에 속해 있지 않아도 방금 얘기했듯이 무슨 공격자가 멀리서 미국에 있는 데다가도 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멀리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 리미티드는 어떤 면에서 리미티드냐 하면 사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서브넷 바깥으로 못 나가요. 자기가 속한 서브넷에 있는 모든 다른 노드 받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리미티드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 핑을 예를 들어 해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핑을 한번 해보자. 주소들을 가지고 한번 실제로 163.152.161.255 이것이 이제 우리 서브넷의 브로드캐스트 주소인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실은. 그런데 실은 되고 있어요. 이게 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냐면요. 이게 이 핑 윈도우즈에 구현되어 있는 핑 소프트웨어가 이 돌아오는 그 리절트들을 받아갖고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요. 프로그램을 개떡같이 쳐놔가지고 실제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보가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 나중에 우리가 조금 이따가 ARP를 할 때 실제로 작동이 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증거를 보여줄게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어쨌든 뭐 161 서브넷인지는 난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속한 서브넷에 있는 모든 에어들이라고 하면 요건데 요건 또 작동을 안 해요. 바로 안 된다고 나와요. 왜 바로 안 된다고 나오냐면 재미있게도요. 25252525 자 이게 사람 보기에 이렇게 써놓은 거고 실제로 컴퓨터가 인터넷 통신을 할 때는 저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바이너리로 싹 바꿔가지고 쓰거든요. 32비트. 그럼 1111이래요. 이거 2의 보수 표기법 Two's Complement Notation으로 하면 값이 얼마죠? 값이 얼마예요? 전부 다 1이면. 벌써 다 까먹은 거야? 2의 보수 노테이션.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1111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IP 주소로 여러분이 마이너스 1을 준 거라고 이 또 이 잘못된 임플리멘테이션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는 호스트를 찾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에러 코드 리턴할 때 에러 코드가 마이너스 1인데 그거랑 똑같아요. 에러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그런 거 없다고 바로 손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리눅스에서는 됩니다. 윈도우에서는 안 되는데 리눅스에서는 그걸 처리하게 해냈어요. 뭐 플렉 하나를 주면 되든가 그래요. 마이너스 B 옵션인가? B 거기서 브로드캐스트라는 뜻일 거야.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핑하고서 마이너스 B 한 다음에 255.255.255.25라고 하면은 전부 다 이 리미티드 브로드캐스트를 써서 우리 서브넷에 되고 다 여보시오, 뭐 들으시오, 뭐 이렇게 한 말이구나 하면서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윈도우즈는 안 해줘요. 자,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2.3.6절 43페이지에 가면 IPv6 주소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자, IPv6 주소도 구조를 똑같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주소와 호스트의 주소 이렇게 그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조금 이제 얘기가 복잡한데요. 내가 그걸 적었나 모르겠는데, 그 아마 유인물 같은 거를 가져온 사람들은 거기 제가 써놓은 게 있을 텐데, IPv6 주소의 경우에는 재미있게도 이제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스코프란 개념이 등장해요. IPv6가 되면서 되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너무 지저분해지고. 자, 스코프가 뭐냐면요. 주소가 쓰일 수 있는 범위예요. 주소가 쓰일 수 있는 범위인데 뭐 지저분하게 많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여러분은 한 두어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IPv6 주소가 쓰이는 스코프가 뭐냐면 노드와 링크 그리고 실제적으로 글로벌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스코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노드와 링크는 이제 로컬이란 말이 있어요. 노드 로컬, 링크 로컬, 그다음에 글로벌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링크 로컬 주소가 굉장히 제일 많이 보이고 실제로 IPv6가 이제 거의 아직은 안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주소가 있는데 노드 로컬이라는 주소는 노드 하나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 컴퓨터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는 건 뭐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굳이 IP 버전 4에서 그 해당하는 그것과 비슷한 걸 찾는다 그러면 뭐가 있었을까요? 룹백 어드레스에 주어지는 127.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는 노드 로컬 스코프를 가지고 있는 거랑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소는 그 호스트 안에서만 쓸 수 있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링크 로컬은 이제 자기 링크
쉽게 이야기하면 서브넷 위에서만 쓸 수 있는 주소고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주소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163.151.161.의 어쩌고는 글로벌 주소예요. 얘는 미국에서 저 주소를 가지고도 패킷을 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링크 로컬이라고 하는 주소는 글로벌 주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링크 안에서만 통화하는 그런 주소예요. 그래서 IP 주소는 노드 로컬, 링크 로컬, 글로벌이라고 하는 스코프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스코프도 있는데 그 다 안 써요. 그 스코프가 자체가 개념이 모호해 갖고 예를 들면 사이트 뭐 이런 건데 사이트라니 사이트가 뭐 고대를 뜻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 정통대를 뜻하는 거냐 범위가 어디까지가 사이트냐 몰라요. 그래서 잘 안 쓰고 요것만 명확한 범위를 가집니다. 저 세 종류만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링크 로컬 주소라고 하는 건데 이 링크 로컬 주소가 뭔지 이게 설명만 들어가지고 뭐 여러분들 머리만 아플 거고요. 실제로 어떻게 생겼나 좀 봅시다. 그래서 이 호스트 옆을 지나다니는 패킷 중에 몇 개를 잡아가지고요. 스타트 한 건가? 일단 돌아다니는 애들을 좀 봤는데 이 보면 사실은 뭐 아직 IPv6가 잘 안 쓰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글로벌 스코프의 주소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이제 1번 하죠 뭐. 이 패킷을 자세히 뜯어다 본 건데요. IP 프로토콜에서 source하고 destination이라는 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source하고 destination. 이 source 주소를 보게 되면 FE80하고 땡땡땡땡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중간이 다 0이라는 거예요. 5411, 1B, AA, B7, CB, C3D 이렇게 되죠. 여기 0자 하나 빠진 거죠. 그러니까 0 하나 사실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스코프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 처음만 보면 스코프가 보여요. 스코프가 어디 나오냐면 잠깐 뒤로 넘어갔다 올게요. 어디냐면은 52페이지에 테이블 2.8이 있어요. 글로벌 주소가 아니고 좀 실수를 했네. 예. 52페이지 테이블 2.8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엔트리를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죠? FE80 이렇게 해놓고서는 링크 로컬 유니캐스트 어드레스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FE80이 뭐예요? FE80으로 시작하고 자 그리고 /10이라고 했는데 이 /10은 뭐냐면 딴 게 아니고 /10은 얘는 또 그 프레픽스를 표기할 때 이렇게 슬래시하고 숫자를 써놨는데 이 숫자가 뭘 뜻하냐면 맨 앞에 10비트까지가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비트들의 개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쪽에가 앞쪽 비트 중에 맨 앞에 10비트 FE80이라고 하는 값을 표시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16비트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4개의 니블이니까 4 곱하기 4는 16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16 다가 아니고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10비트만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10비트만 값을 적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적을까요? 그죠? 적기는 그냥 할 수 없이 콜론 헥사 데시멀 노테이션으로 적어놨는데 그 중에 앞쪽에 10비트만 지금 해당된다는 내용인데요. 그 앞쪽에 10비트가 FE80이라고 적어놓으면 FE80이 어떻게 됩니까? 1111, 1110, 8이면 어떻게 돼요? 1000, 0000이 80이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F280인데 이 중에 10개까지만 1111,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뒤는 사실은 아니고 앞쪽에가 1111, 1110, 10 이렇게 끝나면 이거는 무슨 주소라는 게 링크 로컬
유니캐스트 주소라는 겁니다. 링크 로컬 유니캐스트 주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 망도 고대도 IPv6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준비해 놓기 위해서 그냥 지금 돌아가게 해놨는데 실제로 모든 의미 있는 통신들은 전부가 다 IP 버전 4 기존의 IP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의미 있는 트래픽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 로컬 트래픽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링크 안에서 어떻게 IPv6를 돌아가게 하느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건데요. 어쨌든요. 그래서 FE80 땡땡하고 슬래시 이렇게 되는데 요 FE80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FE80 혹은 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은 이제 링크 로컬 주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주소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제가 보여주기 어려운데 없으니까 뭐 200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200 얼마, 200 얼마.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잡으면 보여줄게요. 되게 지겹네. 이 주소만 하다 보니까. 여기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예. 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자, 질문이 뭐냐면 IP 주소로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그 IP 주소가 브로드캐스팅한 서브넷이 뭐 목적한 서브넷이 뭐 이더넷인 경우를 말하죠 지금, 그죠? 그러면 거기에 다 받아보게 되냐? 예, 다 받아봅니다. 그럼 어떻게 다 받아보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IP는 좋은 질문이게 왜냐면 IP는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버추얼합니다. 이게 실제로 힘이 없어요. 얘는 아무. 실제로는 누구의 힘을 빌려서 배달을 하고 있냐면 링크 레이어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링크 레이어가 이미 배달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IP예요. IP는 링크 레이어들을 딛고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밑에 링크 레이어들이 뭔가 하는 애들이지 실제로 IP는 어떻게 생각하면 걔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엮은 거라고 했잖아요. 엮는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엮는 기술. 그러니까 이미 잘 돌아가는 애들을 이렇게 엮어내는 기술에 불과하지 실제로 어떤 배달할 힘이 있는 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IP 주소가 그러면 브로드캐스트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더넷에서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나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주소를 갖다가 IP 주소 우리가 오늘 사실을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ARP를 하면 아까 이 세 개 중에 ARP가 상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유니캐스트입니다. 이 ARP 우리가 나중에 배울 ARP는 이 유니캐스트 IP 주소를 변환시켜 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얘기에는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어요. ARP가 하는 역할은 없어요. 브로드캐스트. 그럼 브로드캐스트 주소에서는 어떻게 IP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해당하는 이더넷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바꿔줄 거냐? 어떻게 바꾸냐면은 여기 이 변화는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우리가 그 변환 법칙을 코드에 넣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종류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하더라도 전부가 다 이더넷 같은 데서나 와이파이 802.11 그러니까 IEEE가 제정한 표준을 쓰는 링크 레이어들에서는 그 주소가 6바이트예요. IPv4는 4바이트지만 그 6바이트 주소를 썼는데 그 6바이트 모두를 1이라는 비트로 다 채운 것이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돼요. 사실은 이 IP에서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만드는 방법은 거기서 따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전부 다 1111 해갖고 6바이트를 다 채우는데 즉 48비트를 모두 다 1로 채우고 나면 헥사데시말로 표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브로드캐스트 주소다라고 판명이 되고 나면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제가 잠깐 연습을 시킨 그게 중요한데 서브넷 마스크가 딱 바이트 바운더리 안 떨어지고 1비트 앞 뒤, 뭐 2비트 뒤, 3비트 앞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라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바로 인투이티브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25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뭐 127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 브로드캐스트 주소였잖아요. 기억이 안 나죠, 지금. 한 4명밖에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봤을 때 이게 브로드캐스트 주소인가 아닌가 잘 몰라요. 서브넷 마스크까지 다 따져보지 않으면. 예.
근데 일단 브로드캐스트 주소라는 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똑똑해 갖고 다 판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매핑을 하냐면요. 어떻게 매핑하냐면 그 서브넷을 구현하고 있는 그 링크 레이어의 주소를 적을 때 무조건 이렇게 적습니다. 무조건. 간단하죠? 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와, 이 경우에는 저렇게 적고 이 경우는 없어요. 경우의 수가 딱 하나예요. 무조건. 일단 브로드캐스트 판명 났어요. 이게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원래 리미티드 브로드캐스트 주소였건 디렉티드 브로드캐스트 주소였건 브로드캐스트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링크 레이어에서. 오케이? FFFFF. 대답이 됐어요? 네. 또 다른 질문이요. 질문이 많아야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90%가 뭔 소리 하는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뭐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줄 거니까요. 그럼 넘어갑시다. 예. 예. 그렇죠. 예.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실은 이제 요 두 비트 말하는 거죠. 예. 하고 여기 하고 그죠? 예. 여기 다른 숫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 숫자들은요. 다른 그냥 주소 값이 아니고요.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어떤 플래그나 특별한 값이에요. 그게 나와 있어요. 어디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IPv6 가지고 여러분을 너무 골치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좀 슬쩍슬쩍 스킵을 하고 있어요. IPv6 관련해서는. 어디냐면 그 57페이지를 가볼까요? 이 57페이지를 가보면 주소 중에 이건 이제 멀티캐스트 주소 케이스인데요. 그 멀티캐스트 주소 케이스를 들어가고 이렇게 거기 보면은 그 두 번째 바이트가 앞에가 플래그고 뒤가 이제 스코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아니에요. 제가 잘못 그림을 봤고요. 어쨌든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다른 값들이 이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값들이 현재는 안 쓰이고 있거나 아니면 쓰인다고 해도 주소 값이 아닌 어떤 다른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FE80으로 다 나타나요. 현재는. 지금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51페이지에 가보면 그 IP 버전 4에서의 그 스페셜 유즈 어드레스들 특별한 용도를 가진 주소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할게요. 두 가지. 자, 거기 보면 여러분들 집에서 인터넷 공유기 쓰는 사람들 있죠. 인터넷 공유기 그죠? 인터넷 공유기 쓰면 호스트 IP 주소 찍어 보면 이상하게 나와요. 뭐 항상 나오는 10.0. 얼마라든가 192.168. 얼마라든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이유가 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51페이지에 그 테이블에 보면 뭐 물론 여러 가지 용도의 특별한 주소들이고 제가 유인물에서도 뭐 이렇게 분류를 쫙 해놨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특별한 주소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칸에 보면 10.0.0.0에 /8 이렇게 돼 있죠. /8의 의미 이제 알겠죠? 뭐 다른 데서 봤으니까요. 앞에가 숫자가 데시말로 봤을 때 10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뭐라는 거예요? Address for Private Network. 이게 사설 주소라고 하는 건데 이 주소는 이제 10.0.0.0이 원래 클래스 A에 속한 한 블락입니다. 그런데 이 블락은 누구한테 나눠주지 않았고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면 우리가 그냥 우리 망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주소예요. 우리 망 안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터넷 공유기로 만들어지는 망 거기에 여러분이 PC랑 뭐 랩탑이랑 몇 개를 갖다 붙였든지 간에 걔네들은 다 10. 얼마 주소를 가진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공유기가 만들어낸 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망 안에서만 쓰겠다라고 하면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주소입니다. 그와 같은 주소가 클래스별로 A, B, C 하나씩 있어요. 클래스 A는 블락 10, 그러니까 10.0.0.0 블락이 있고요. 밑에 하나, 둘, 세 칸 더 내려가면 172.16.0.0/12가 보일 거예요. 이것도 프라이빗 주소인데 이것은 클래스 B 영역에 있는 프라이빗 주소입니다. 거기서 또 하나, 둘, 셋, 네 칸 내려가면
192.168.0.0/16이 있는데 이건 클래스 C에 있는 프라이빗 주소 블락이에요. 이거는 누가 글로벌하게 갖다 쓰는 블락이 아니고 여러분 원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블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IP 주소가 없는 우리는 이제 고대는 되게 럭키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주소 한 블락이 딱 있잖아. 클래스 B 주소 블락을. 그래서 IP 주소 부족 이런 얘기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인터넷에 가입한 학교들은 혹은 회사들은 없어요. IP 주소가 조금밖에. 그런 경우는 기계는 많고 어떡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프라이빗 주소를 써가지고 뭐 씁니다. 나중에 쓰는 방법은 우리가 몇 장 뒤에 가서 이제 NAT라는 기술, Network Address Translation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요. 뭐 NAT라는 기술이 굉장히 유용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이폰을 쓴다 그러면 페이스타임 이런 거 쓴다 그러면 그 기술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주소로 뭐 맨 마지막 하나만 보죠. 255.255.255 이거 뭐였죠? 리미티드 브로드캐스트 주소였습니다. 그죠? 거기까지고요. 52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IPv6에서의 특별한 주소인데 여기도 몇 개만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땡땡땡땡 슬래시 0 말고 바로 아래에 있는 땡땡땡땡 슬래시 128 다시 말하면 128비트 모두가 다 0인 주소는 여기 뭐라고 되면 the unspecified address may be used as a source IP addres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51페이지의 맨 위에 있는 테이블 2.7에 미안합니다. 하나 내가 잊어버리고 넘어갔어요. 0.0.0.0/8 요거에 해당하는 주소인데요. 그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학교에 와서 랩탑 가지고 인터넷 쓰면 고대망에 접속할 때 주소를 고대에서 받아서 써요. 여러분들 고유 주소가 여기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맨 처음에 여러분 주소 없을 때 어떻게 인터넷 통신을 해가지고 그 주소를 받아올까요? 맨 처음엔 여러분의 주소가 IPv4로 하면 0.0.0.0 unspecified라고 하는 주소를 쓰게 되거든요. 임시로 그때 임시로 쓰는 주소인데 IP 버전 6에도 가면은 이게 전부 다 0인 게 임시 주소로 unspecified. 자기 IP 주소를 아직 모를 때 그냥 임시로 쓸 수 있는데 단 주의할 것은 얘는 source 주소로만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0.0.0.0에서 출발만 할 수 있지 누군가가 0.0.0.0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목적지 주소로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 보면은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랑 세 번째 마지막 엔트리 보면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엔트리가 FE80 방금 얘기한 거죠. 이게 뭐죠? 링크 로컬 유니캐스 주소죠. 그다음에 FF00 그리고 /8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8이니까 앞에 FF 이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뒤에 00은 뭐하러 적었어요? 8비트만 얘기할 건데. 노테이션상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죠. 그냥 FF만 적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뒤에 00은 리딩 지로가 아니라서 생략 불가능해요. 일단 적긴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에 맞게 적으려면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에 FF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바이트가 11111111이라는 비트로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이거는 IPv6에서 멀티캐스트 주소라는 거예요. 멀티캐스트 주소. 실제로 여러분들 트레이스에서 보면 멀티캐스트 주소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주소 방금 우리가 잡은 이 패킷에서 이 주소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FF02라고 되어 있죠. FF02. 자, 앞에 FF는 무조건 무슨 주소다? IPv6에서 멀티캐스트 주소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IPv6에서는 브로드캐스트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IPv6에 가면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인데 옛날에 우리가 브로드캐스트라고 부르던 것도 여기서는 멀티캐스트라고 불러요. 근데 옛날처럼 IPv4에서 왜 멀티캐스트라는 이름을 부르냐면 IPv4에서처럼 그냥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그냥 무조건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브로드캐스트를 할 때에도 해당자가 있었어요. 응답을 하길 바라는 해당자가 있었는데 그 해당자는 응용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응용마다 하나씩 멀티캐스트를 하면 된다 해갖고 멀티캐스트만 남겨뒀어요. 브로드캐스트가 없어졌어요. IPv6는 브로드캐스트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트 주소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FF로 시작하면 다양한 종류의 멀티캐스트 주소가 나와요. 이 멀티캐스트는 뒤에 가서 우리가 실제로 멀티캐스트를 배우게 될 때 다시 오죠. 이게 사실은 지겨운 걸로 여러분을 너무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챕터는요.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면 2.6절 나올 때까지 62페이지까지 잠깐 넘어가고 오늘 다루지 않은 내용은 나중에 멀티캐스트를 실제로 배울 때 와서 잠깐 리비지트를 할 거예요. 인데 이거는 몇 마디만 하면 돼요. 내가 쓰는 IP 주소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163.152.161. 얘가 얼마였는데 그 주소는 도대체 애초에 어디서 온 거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어디서 왔냐면 이 책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아이아나라는 기관이 나옵니다. IANA. 사실은 기관이라기보다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미국 국방성 시절, 인터넷이 미국 국방성에 속해 있던 시절에는 남가주 대학,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의 부속 연구소인 ISI에 위탁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에요, 기관이 아니라. 근데 지금은 ICANN이라고 하는 ICANN이라는 기관 내에 있어요. 옮겨졌어요. 민영화되면서. 자, 근데 이 아이아나가 뭐 하는 거냐면 이 아이아나가 이 기능은 인터넷에서 쓰이는 모든 주소, 나중에 우리가 배울 포트 번호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IP 주소 관리가 큰 역할이었습니다. 아이아나에. 그래서 자, 클래스 A, B, C, D, E 중에서 실제로 나눠진 주소, 여러분 사람들한테 쓰라고 나눠준 주소인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의 주소들은 이 아이아나가 나눠주었는데 그 아이아나가 나눠줄 때 아주 초기에 뭐 미국 육군이나 스탠포드나 MIT가 받아갈 때 그때 말고 체계가 잡힌 뒤로는 이 아이아나가 책 63페이지에 나오는 테이블에 나오는 이른바 RIR들, Regional Internet Registry라고 하는 애들인데 이 대륙별 주소나 기타 인터넷 관련 자원 관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에 나오는 APNIC, 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라고 하는 것이 내 기억으로는 이게 호주에 있던가 일본에 있던가 해요. 일본에 있는 것 같아요. 호주에 있나? 아직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 APNIC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IP 주소 자원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륙마다 하나 있어요. 아프리카는 이제 아프리닉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대륙, 북미 대륙은 아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는 라크닉이 있고요. 유럽은 라이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륙별로 있는데 이 아이아나가 대륙별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뭐 미국, 북미,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그 중에 이제 AP닉이 있죠. 우리의 AP닉이 있고요. AP닉은 또 여기서 받아온 것을 각국의 닉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KR닉이 있습니다. 타이완에는 TW닉이 있고 일본에는 JP닉이 있고 등등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또 나눠져요. KR닉은 또 뭐 KT망, KT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물론 이제 나눠준 단위가 다르겠죠. 그래서 뭉텅이로 가져왔을 것이고 거기서 또 잘라 갖고 줬을 거 그걸 잘라서 이렇게 줬겠죠. 여러분이 KT 가입자라 그러면 여기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매달려서. 이렇게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쓰는 IP 주소가.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여기 고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관리가 되겠죠. 고대. 그리고 이 체계를 따르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이 체계를 따르지 않는 애들은 뭐냐면 국제적인 풋프린트를 가진 그 ISP들이 있어요. International ISPs. 전 세계적으로 망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어느 대륙에 속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또 따로 받아요. 그건 이제 관리상의 문제지만 어쨌든 뭐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쳐 놓는다면 이러한 하이어라키를 따라서 IP 주소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다 동났죠. 2012년에 다 동나서 손들었어요. 이제는 끝. 줄 거 없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IP 버전 6로 이행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뭐 다 끝났으니까 끝난 거 가지고 뭐 나눠줄 때 어떤 원칙이 있었다 그런 얘기는 옛날 얘기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 끝나서 손 털었어요. IPv6 주소는 역시 아이아나가 관리하고 동일한 체계를 거쳐서 나눠주게 됩니다. IPv6 주소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얼마나 우리가 빨리 IPv6가 쓰이는 세상을 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회의론자거든요. 그다음에 오늘은 어차피 ARP를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나머지 잠깐 그 인터넷의 구조에 관련된 얘기 몇 가지를 하죠. 여기 이제 65페이지에 가면 어사인먼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얼로케이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얼로케이션 얘기입니다. 얼로케이션 할당 얘기죠. 할당. 이거 얼로케이션은 이제 그래서 주소가 쓰일 것을 예상해서 나눠주는 거를 얼로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인터페이스들에 갖다가 주소를 갖다 붙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어사인먼트라고 합니다. 어사인먼트. 얼로케이션과 어사인먼트는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뭐 여기까지 이 구분까지 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자, 어사인먼트를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깐 얘기했던 ipconfig라는 명령을 치면 인터페이스들이 주르륵 뜨면서 걔네들이 가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얘가 이더넷 어댑터밖에 없나요? 그래서 이더넷 어댑터라고 하는 이더넷 카드,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커널 안에 대표하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간 값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IPv4 주소가 어떻게 돼 있어요? 163.152.161.39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어사인 되어서 지금 여기 붙어서 쓰이고 있는 상황이죠. 서브넷 마스크는 아까 우리가 뭐 창 막 열어가지고 봤듯이 그 값이 이렇게 저장돼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IPv6 주소, 링크 로컬 주소가 있습니다. 뭐예요? FE80. 자, 저게 아까 링크 로컬 유니캐스 주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ipconfig, 리눅스 같으면 ifconfig, ifconfig를 치면 인터페이스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인터넷의 구조에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그림 2-16이 있는데 용어만 여러분이 혹시라도 회사를 갔을 때 너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용어를 하나만 가르쳐주면 거기 DMZ가 있어요. 우리 Demilitarized Zone, 우리가 그 군사 분계 지역이라고 하는 뭐 군사 분계선 그 주변에 스트립 오브 랜드 이렇게 일정 넓이를 가진 띠 같은 모양의 그 지대가 DMZ잖아요. 비무장지대죠. 비무장지대. 그 DMZ란 말을 많이 써요. 네트워킹에서도. 이게 뭔 소린가 하냐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고대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외부에서 고대 사이트를 접속하면 고대 안내 그 웹페이지가 막 뜨고요.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되고 뭐 그 구조가 어떻게 되고 우리 학교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막 그런 화면 뜨잖아요. 그런 서버들은 이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 DMZ라고 이렇게 표시되어서 있는 그 두꺼운 그 파이프 같은데 매달린 조그만 기계 있잖아요. 그런데 서버들이 있어요. 그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죠. 여기는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하도 해킹을 당하니까 이제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방화벽,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건데 그 파이어월 같은 것을 둬요. 거기 보면 이제 인터널 넷 라우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배울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에 해당하는 블락인데 대부분 요즘 제품들은 이런 네트하고 파이어월 기능이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파이어월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망은 이 파이어월 안쪽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용 서버 같은 것들은 그 DMZ 외부인들이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망에 얹어놔요. 그걸 이제 DMZ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회색지대라고 할까? 우리 기계는 우리 기계인데 좀 내놓은 애들이죠. 공격 받을 거를 예상해서 좀 내놓은 애들이죠. 외부 접속용 기계라고 보면 외부인 접속용 기계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연결에 관련해서 69페이지 그림 하나만 설명하고 끝나겠습니다.
이 인터넷 접속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고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인터넷에 어떻게 접속되어 있느냐? 동상은 그 업체들이 연결을 해주는데 고대가 있으면 고대가 있으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있다고 할 때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 주는 게 뭐 어떤 선으로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이 선을 누가 대주느냐.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잘 모르겠어. 누구랑 계약했는지. KT나 SK 브로드밴드나 어떤 업체가 준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냐면 사실 여기 맨 처음에 여기 KT의 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야 우리가 아까 얘기한 정보전산체의 그 맨 앞에 대문에 해당하는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그 기계가 있고요. KT망의 어떤 라우터와 연결이 이렇게 딱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KT가 우리를 연결을 해주고 뭐 지가 이미 갖고 있는 연결을 사용해서 인터넷 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을 텐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한 선으로만 인터넷 연결되는 것도 우리가 싱글 호밍이라고 그래요. 싱글 호밍. 그런데 이게 실은 이 선의 릴라이빌리티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98%다 그러면 1년에 한 2%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은 끊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그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이 ISP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건데 또 다른 ISP를 써갖고 예를 들어 여기 뭐 SK 브로드밴드다. 그럼 얘네들을 통해서 또 연결을 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갖다 멀티 호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가 예를 들어 98%의 릴라이비티를 가진다. 얘네 95%다. 라고 하면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고장 날 확률은 엄청나게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하나가 이제 나가더라도 끊어지더라도 다른 하나는 살아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백업으로 하나를 해놓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69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ISP를 두 개를 사용해서 S라는 사이트가 두 개를 사용해서 인터넷에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여기는 되게 따분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고 지나갔고요. 다음 시간에 4장 들어갈 건데 ARP 들어갈 건데 ARP부터 좀 재밌어지니까 뭐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